새누리당이 분당되고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단 탈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후 여지는 남겼습니다. 대구시가 1년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 1년을 맞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죽음의 도로에서 사망사고 한 건 없는 안전한 도로로 거듭났습니다. 송년 기획뉴스, 오늘은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변화된 민심의 모습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분당이 예고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탈당을 선언한 유승민, 주호영 의원 지역구의 지방의원들도 동반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민심을 살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선 전국에 따라 지역 정치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의 지지로 시장이 된 만큼 현재는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전국 추이에 따라 탈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점, 민심이 상당 부분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탈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닐까.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에서 대권 주자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당에 남아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에 가장 민감한 곳은 역시 탈당 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 지역구로 일부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동반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단체장인 수성구청장과 동구청장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박계 탈당으로 인한 후폭풍이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파괴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이름 때문에 당선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차기 대선과 관련된 그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보다 지역민들과 밀착돼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당은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들의 선택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 고향이 안동인데요. 오늘 안동을 찾아 강연회를 갖고 대선 주자로서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연단에 오르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탄핵 정국 이후 고향 안동에서 처음 갖는 강연회. 최근 인기를 반영하듯 1, 2층 강연장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렸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 탄핵을 기득권 세력의 퇴조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법치사회의 대리인을 새 대통령의 역할로 제시했습니다. 불공평한, 부정의한 집단들의 독점과 특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게 우리 이 시대의 과제라고. 이를 위해선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다각도로 분산시킨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제안했지만 논의 시기는 대선 이후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조직을 정부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좀 되돌아오는 회귀하는 그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정치 지향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습니다. 직설적 화법에 과격하다는 오해도 받지만 법질서, 공정사회 같은 보수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만큼 대구 경북의 보수적 정서를 충분히 파고들 수 있다며 고향 주민들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구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변화의 바람을 짚어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은 공천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진실한 친박, 이른바 진박을 자처한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공천시키면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공천에서 탈락됐고 비박계 핵심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유권자의 눈높이를 못 맞춘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이는 상당수 지역구에서 표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4석을 유승민 후보 등 무소속과 야당에 내줘 대구에서 12석 모두를 석권했던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사실상 선거에 패배한 셈이 됐습니다. 야당 후보의 당선도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에서 31년 만에 정통 야당 소속의 김부겸 후보가 당선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무조건 새누리당 당선, 덩식이 끼어지기 시작한 거죠. 민심의 변화가 크게 좀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정작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텃밭에서 무소속과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구의 정치 지형도 일당 독점 구조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대구 민심의 방향은 과거화되고 권력화되고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시대에 걸맞는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보수로, 가치에 기반한 보수로 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재태어나기를 다시 원하는 그런 민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에 본 새누리당 심판 바람은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지역 정치권의 구조를 뒤흔드는 거센 태풍으로 변하고 있고 대구의 정치도 다양성에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서문시장에 방문해 피해 상인들과 대구시장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대 등을 요구하는 등 조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과 상가안 화재 완충 공간 확보 등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20일쯤 철거업체를 선정해 내년 4월 말에 4지구 철거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지구 철거 비용은 53억 원으로 예상돼 대책본부는 35억 원은 국민안전처 교부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대구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4지구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 30% 이상이 무너졌고 안전진단 결과 사용 불가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로 죽음의 도로로 불려왔는데 확장 개통한 뒤로는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88올림픽 고속도로 고령군 성산면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중 충돌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중앙 분리대조차 없는 좁은 도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 석 달 뒤 도로명을 바꿔 확장 개통한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고 도로도 곧게 뻗어 사고 위험을 대폭 줄였습니다. 확장 전 지난 한 해 동안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확장 개통 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는 42명에서 27명으로 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르막베이 같은 것이 많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저희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 그런 데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완화되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교통사고 치사율이 다른 고속도로의 4배인 43%에 이르며 죽음의 도로로 불렸지만 그 오명을 완전히 벗은 겁니다. 휴게 시설이 늘어난 것도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5곳에 불과하던 휴게시설은 휴게소 8곳, 졸업쉼터 4곳 등 모두 12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산악 지형을 관통하는 급커브와 급경사가 거의 없어지며 경북 고령에서 전남 담양까지 운행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됐습니다. 개통 후 양방향 차량 통행도 하루 평균 14,000여 대로 개통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웬간하면 저 돌아가지 88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 짐을 좀 실어부터 가면 뭐 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이제 뭐 가기가 제일 편하죠. 개통 전 달구벌과 빛고를 뜻하는 달빛 고속도로의 명칭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압축되면서 공항 이전 절차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어 이전 후보지 결정을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용역 결과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경북 군위와 의성, 성주와 고령, 대구 달성군 5곳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을 위한 설명회, 의원님들을 위한 도의원님들을 위한 설명회 등등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정으로 연말까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1, 2주는 걸릴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은 들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면 즉시 대구 지역의 항공 수요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에 특히 이제 국제선이라든가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입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동의 절차입니다. 내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법상 선거일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과정도 2달 가까이 걸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공항 이전 부지 결정 역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이전 후보지를 확정해야 내년 안에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내년에 대선이 중간에 끼인다고 생각하면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명확하게 조기에 확정을 해서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면 해당 지역 지원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도 거쳐야 해 최종 이전 부지는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파업이 진행돼 해당 기간 동안 모두 135편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편 5편은 평소처럼 정상 운항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고용 개선 정책을 내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규정과 다르게 비정규직을 고용해 법적 다툼까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진행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한 A씨. 2년 동안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자신의 일이 파견법이 정한 업종이 아니란 고용노동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직접 채용하겠다 했지만 기간제 고용을 A씨에게 제시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식적인 TO 법률적으로 시 규정에 의해서 TO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곳에서 일하던 A씨는 2곳 공연장의 연중 가동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규정엔 일시적인 업무엔 기간제, 지속적인 업무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 기간제로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것이 대구시에서는 바람직한. 결국 A씨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견 시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 취지와 파견법상의 고용 의무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소 용역 노동자 등 지하철 비정규직 800여 명의 채용 형태도 파견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직접 고용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문제라 사기업한테 너희는 하라고 하면서 정작 대구시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대구 공공부문에는 현재 1,7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5.71점과 5.96점으로 전국 평균 5.97점보다 낮았습니다. 지역기초의회 중 조사 대상에 오른 대구 동구의회와 경산시의회, 경주시의회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12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려 2016년을 결산했습니다. 위원들은 보다 깊이 있는 강평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나눠 모니터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결과가 피드백으로 확인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이 보다 충실하게 개진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지적보다는 프로그램 담당 부서 책임자들의 설명 자료가 먼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MBC 라디오 김묘선의 FM 모닝쇼 토끼 가족 일동이 100만 원, 대구 남구 교구협의회 회원 일동이 500만 원, 대구 북구 동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1단지 아파트 분여회에서 50만 원, 대건토건 대표 김종석 씨가 50만 원, 구미 현대안과 원장 이성수 씨 외 2명이 500만 원, 상신 브레이크 상조회 일동이 200만 원, 구미시 세연정밀 직원 일동이 105만 원, 대구 일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엔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30mm의 비 또는 3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구미, 안동 2도, 낮 기온도 대구 5도, 안동은 3도 등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한 에밀타게 신부의 삶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에밀타게 신부님을 만나다 전시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범어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1898년 한국에 온 타게 신부는 50여 년 동안 대구와 제주 등에서 우리나라 식물 표본을 채집해 해외 학회에 알리는 등 식물 분류학에 큰 족적을 남기고 1952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대구 경북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해 1순위로 녹조와 기생충에 이어 실지렁이까지 창궐한 낙동강 오염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댐 건설을 막아낸 영양주민과 영주댐 준공과 내성천 생태계 파괴,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1주년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망가지는 비슬산, 납범벅 우레탄 트랙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대구는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5.1건으로 경북 5.3건, 강원 5.1건 등과 함께 적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은 5.9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